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추운 겨울날 떨고 있던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왔다는 것. 규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섰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백화점 사장이었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구해줬군요. 아버지라고요? 제가 도운 분은 노숙자였는데요.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제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9년간 몰랐던 제 인생의 비밀까지 밝혀지면서요. 눈발이 흩날리던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전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최유진입니다. 아니, 일했던 최유진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날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백화점 정문을 나서려는데 입구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외투 한 장으로 온몸을 감싸고 계셨죠.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매서웠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제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오세요. 몸 좀 녹이시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 할아버지를 직원 휴게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비상용 담요도 가져와 어깨에 둘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예의 바른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용만이라고 하네. 그렇게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유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 부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부장님은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하셨죠. 외부인을 직원 공간에 들이다니. 당장 내보내세요. 전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 밖에 눈도 오고 너무 추워요. 할아버지가 몸 좀 녹이실 때까지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 부장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백화점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상무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서둘러 휴게실을 나가셨죠.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차 드시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백화점은 제 첫 직장이었어요. 6개월 전에 입사했죠. 사실 이곳에 지원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낡은 배지 때문이었어요. 그 배지에는 이 백화점 로고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저를 혼자 키우셨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만 남기셨을 뿐이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배지를 발견했을 때 뭔가 느낌이 왔어요. 어쩌면 이곳에 제 뿌리를 찾을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고될 줄이야. 할아버지는 차를 다 드시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던 탓에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인사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갑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인사팀장님과 김 부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최유진 씨 어제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사팀장님이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느낌이었죠. 전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규정을 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노약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김 부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끼어드셨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로 안내하는 게 맞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규칙을 어긴 일이라면 저는 그 규칙 못 따르겠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팀장님은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놓으셨어요. 안타깝지만 즉시 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 물품 정리하고 오늘 안으로 출입증 반납해 주세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첫 직장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한 일은 정말 따뜻한 행동이었어.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배지도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이 배지. 이제 이곳에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떠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작은 상자에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백화점을 나섰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제 그 할아버지가 궁금해졌어요. 지금 어디 계실까? 괜찮으신 걸까?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겠구나 싶어 마음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죠. 24시간도 안 돼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백화점 정문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신사였죠. 백화점 본사 직원들이 허겁지겁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민호 사장은 대답도 없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죠. 아버지 소식 들었소. 보안실로 안내해 주시오. 직원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지만 말없이 사장을 보안실로 안내했습니다. 보안실에 도착한 박민호는 의자에 앉지도 않았어요. 어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출입구 영상을 보여주시오. 보안 담당자가 서둘러 영상을 찾아 화면에 띄웠죠. 박민호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백화점을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기 멈추시오. 박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입구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박민호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확대해 보세요. 영상이 확대되자 노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박민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재생하시오. 영상은 계속 재생됐고 잠시 후 한 여직원이 노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여직원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백화점 안으로 그를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직원 이름이 뭡니까? 보안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최유진이라는 고객센터 직원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해고됐다고 합니다. 해고라고요? 왜죠? 규정 위반으로 외부인을 직원 전용 공간에 들인 것 때문입니다. 박민호의 표정이 단번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노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보안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박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분은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제 큰아버지시죠. 10년 전부터 실종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직원을 즉시 찾아주시오. 그리고 큰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요.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죠. 쌍둥이 형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아버지 박진우와 큰아버지 박용만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죠. 사장님,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낡은 앨범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대 남짓한 두 청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큰아버지는 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양보하셨죠. 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우는 형의 희생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업수완을 발휘해 결국 성공한 사업가가 됐죠. 반면 박용만은 집을 나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박진우는 평생 형을 찾아다녔지만 형은 의도적으로 모습을 감춘 채 살았던 거예요. 큰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보안팀장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어제 그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박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유진 씨는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 수속 마친 후 바로 떠난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최유진 씨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리고 해고 경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시오. 한편 저는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배지가 쥐어져 있었죠. 엄마, 왜 이 배지를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거예요? 어머니 김미연은 작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작은 보석함을 남기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 낡은 배지와 젊은 남자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있지만 우리의 약속이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죠.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을까? 전 29살이 되도록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만 남기셨을 뿐이에요. 전 그 배지를 유일한 단서로 삼아 백화점에 취직했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유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백화점 비서실 김주임입니다. 사장님께서 긴급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전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백화점 사장이라니. 어제 그 일로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무슨 일로요?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이 사장님의 친척분이십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스쳤어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사장, 그리고 어머니의 배지. 이 모든 것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백화점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서실 김주임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긴장감 때문일까요? 사장실 문이 열리고 박민호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최유진 씨, 들어오세요. 앉으시죠. 예상과 달리 박민호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전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해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미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원하신다면 언제든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민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제 도와주신 노숙자분은 제 큰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인데 오랫동안 찾아왔던 분이세요. 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인근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지만 유진 씨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시더군요. 자꾸 그 따뜻한 아가씨를 찾으신다고요. 제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박민호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여자를 알고 계신가요? 전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제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어머니 김미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선 남자는 이분이 제 어머니세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민호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정말입니까? 성함이 김미현이시라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버지 박진우입니다. 쌍둥이 형제인 큰아버지와 달리 사업에 성공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묘한 운명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 유품에서 발견한 이 배지 때문에 이 백화점에 지원했어요. 전 조심스레 어머니의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백화점 로고와 박진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 씨는 제 아버지와 김미현 씨 사이에. 말을 잇지 못하는 박민호를 바라보며 저도 같은 생각에 도달했어요. 오래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쪽 부모의 존재도 모른 채 자란 저. 그리고 그런 제가 우연히 노숙자가 된 큰아버지를 도왔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당신의. 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네요. 이틀 후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 박진우는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박민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큰아버지 박용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아버지 박진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우리를 박용만의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아버지. 박민호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박용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맑아져 있었어요. 민호구나. 그리고 박용만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따뜻한 아가씨. 우리 유진이. 전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이 늙은이를 도와준 사람을 어찌 잊겠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사장이었어요. 그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 정말 형이 맞습니까? 오랜만이구나, 진우야. 형제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어요. 50년 만의 만남이었죠. 박진우는 형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습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할까봐. 박민호가 아버지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아버지, 이분이 최유진 씨입니다. 큰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김미현 씨의 딸이십니다. 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연이, 그 애가 잘 있었어?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박진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널 못 알아봤구나. 병실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미연이와 헤어진 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소. 알았다면. 전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죠. 박용만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동생 곁을 떠나 있었는데 결국 내가 나를 도와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되다니. 박민호는 숙고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돌렸어요. 최유진 씨, 우리 백화점으로 돌아와 주시겠어요? 단순히 이전 직책으로가 아니라 저희 본사에서 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민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귀하의 따뜻한 서비스 정신은 우리 백화점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동의를 표했어요. 유진 씨, 내가 너무 늦게 내 인생에 나타났구나.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9년을 홀어머니 밑에서 지내며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박진우와 박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용만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을 가져도 좋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내가 그날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듯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나치지 않길 바란다. 박용만의 말에 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배지를 따라 백화점에 취직했고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와줬고 그 일로 해고됐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다니. 운명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었다니. 2주가 지난 후 전 백화점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인사팀 특별 프로젝트로 따뜻한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제 첫 번째 제안은 복지 케어룸이었습니다. 우리 백화점 각 지점마다 노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박민호는 즉시 그 아이디어를 수용했고 박진우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전 가끔 거울을 보며 제 모습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 뿌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오는 3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도심 공원의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용만, 박진우 그리고 저였죠. 박용만의 치매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박진우는 형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병원을 방문했어요. 따뜻해졌구먼. 박용만이 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노숙자의 거친 표정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형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형. 우리 다 함께 봄을 맞이하게 됐네요. 전 커피 3잔을 들고 와 두 어르신께 나눠드렸어요. 이제 이 두 분은 모두 제게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박용만은 노숙자 시절 제 따뜻한 손길을 잊지 못한다며 자주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유진아, 그날 내가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야. 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큰아버지. 박진우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형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내가 형을 발견했고 또 그로 인해 너를 만나게 됐으니 사람 하나 잘 만났구먼. 박용만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치매가 있어도 박용만의 유머 감각만큼은 여전했어요. 공원에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야말로 가족을 다시 만나서 감사해요. 제 말에 박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미연이를 떠나보낸 것처럼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박용만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백화점의 복지 케어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여러 언론에서 다뤘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제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 승진하여 전국 지점의 케어룸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형과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로 했습니다. 박민호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어요. 세 사람은 공원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봤다면 그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놀라운 인연과 운명의 실타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피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추운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봄볕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어요.
노숙자 할아버지와 여직원의 우연한 만남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적이 됐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에요. 그날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 지금도 어머니의 배지만 바라보며 뿌리를 찾지 못한 채 살고 있었겠죠. 큰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떠돌고 계셨을 거고요. 하지만 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보신다면 잠시 멈춰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